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한중 단체 명전 3라운드 시작합니다. 김성룡 구단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레전드 간의 매치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2라운드까지 2대1 승리, 2대0으로 앞서 있지만 승국으로 우승 국가를 정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방심은 항상 하면 안 되겠죠. 네. 사실 그 3명의 선수가 동시에 두기 때문에요. 자기의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자기 팀 선수들의 결과를 모르면서 바둑을 두기 때문에 네. 무조건 열심히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오히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대차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예, 또 그런 것에 대한 또 묘미가 있습니다. 이 단체전이. 우리 선수는 뭐 지금 4대2로 첫날과 둘째 날 2대1씩 이겼기 때문에 무난한 그 승리는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점을 올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 한중 바둑 단체 대항전 중국 위기협회와 장수성 옌청시 인민정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1라운드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3라운드로 우승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승 상금 30만 위안, 준우승 상금 20만 위안이 주어집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 그리고 초읽기 1분 5회입니다. 네, 한중,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네웨이핑, 마샤오춘, 창하오 구단.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 뭐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시합을 충분히 하고 있고 실전 감각이 있습니다. 뛰어난 선수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핑 구단이나 마샤오춘 구단은 이제 실전 대국을 안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예전에 본인의 실력을 그대로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예전이라는 것이 뭐 1년 전, 2년 전이 아니고 한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바둑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자, 2라운드까지 4대2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자, 중국의 2승은 창하오 구단이 이룬 2승인데요. 지금 네웨이핑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은 아직 1승도 없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대국이 아주 빅매치입니다. 두 선수는 얼마 전에 바둑을 둔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05년 이후에는 이창호 구단이 창하오 구단에게 앞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오늘 바둑은 박빙의 승부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유창혁 구단이 좀 유리할 것 같고 서봉수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의 대국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한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오늘 패하는 뭐 3패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잘 된다면 6대 3이나 아니면 7대 2까지 저희는 노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좋은 마무리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3라운드의 빅매치는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 사실 이 두 기사가 전성기 때 수많은 이 타이틀 매치를 겨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국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제 그 한중 간의 네. 이런 그 대결 네. 펼치게 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 두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지금 뭐 창하오 구단은 뭐 마샤오춘 구단 이후에, 그러니까 네이핑 마샤오춘 이후에 가장 이제 유명한 기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창호 구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창하오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그렇게 많이 당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는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것은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불굴의 의지가 있는 그런 기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런 만큼 또 창하오 구단의 입지도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창호 구단이 항상 창하오 구단한테 이기는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꼭 우리한테 유리하지만은 않다. 네. 이창호 구단이 오늘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한번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승부는 5대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 지금까지 숱한 타이틀 매치를 겨뤄왔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대국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3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6 한중 바둑 단체 대항전 3라운드 역시 1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창호 구단의 흑번, 창호 구단의 100번입니다. 한자는 좀 다른데요. 그 이창호 구단이 중국에 가면은 발음이 리창하오예요. 네. 그래서 사실 창하오 구단하고 발음이 네.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중에 이 대표적인 라이벌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은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네. 네, 이름이 같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도 생일이 뭐 비슷하고요. 네, 그렇죠. 거꾸로죠. 2월 3일, 3월 2일 그리고 뭐 나이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창호 구단이 이제 형제가 이제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그 이창호 구단의 형님이 이제 이광호 씨인데 형님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네. 예,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 사실 좀 그 동생이 바둑을 하니까 예, 그런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 형님은 키가 한 185가 넘어요. 굉장히 장신이에요. 네. 굉장히 크고 장신이고 이제 이창호 구단이 그 다음이고 중간이고 이제 동생이 이영호 씨가 또 있습니다. 동생은 네. 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동생이 창하오 구단하고 동갑이에요. 연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이제 중국에 갈 때마다 이제 동생이 거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동생이 아무래도 통역도 해야 되고 이제 형을 또 챙기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창하오 구단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이제 네.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창호 구단하고 창하오 구단이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서 만나면은 이제 이게 세 명이 꼭 술을 마시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새 술 마시고 거의 이영호 씨가 이제 통역해주고 네. 그러면서 같이 먹어요. 근데 끝날 때 보면 꼭 창하오 구단이 택시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대1로 해도 잘 못 이겨요. 이 창하오 구단한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짜고 네. 야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건배하지 말고 네. 돌아가면서 건배를 하자. 아. 같이 건배하면 우리가 어차피 뭐 우리가 창하오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돌아가면서 건배를 해가지고 창하오를 우리가 택시를 한번 태워주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도 저희가 택시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 기사들이 술이 아주 세더라고요. 술을 잘 마시고요. 근데 중국도 이제 문화가 약간 점점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 요즘은 이제 기사들이 술을 잘 안 마셔요. 중국도 관리한다고 술을 잘 안 마십니다. 네. 요즘에 이제 옛날에 이제 같이 술 마셨던 프로 기사들 같이 술 마시자 그러면 바쁘다고 안 마셔요. 우리도 요즘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수들도 요즘은 술 잘 안 하죠. 우리 선수들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중국 기사들도 중국이 이제 우리보다 담배 흡연 인구가 더 많은데 중국 프로 기사들도 담배를 안 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합 대국장에서 이제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네.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건물 밖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장시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담배 피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그 담배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정신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승부를 이기기 위해서는 담배 끊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담배도 끊는다는 뜻이에요. 바둑을 이길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죠. 그게 이제 그게 프로니까요, 사실은. 자, 지금 바둑은 좌하기 쪽 보시면 창하오 구단이 소목에서 눈목 자르고 있었는데
창하구 구단 바둑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런가요? 예. 뭔가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잘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 형태는. 우아 쪽이 또 재밌는데 그냥 교환만 해두고 네. 패맛을 남겨놨죠. 예, 그리고 이제 손 빼고 여기를 지키질 않았어요. 예. 보통 지켜야 되는데요. 뭐 이런 거 붙여두고 수수는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어야 딱 좋은데요, 자세가. 이렇게 두텁게 두는 게 보통인데 또 손을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희가 이제 기분이라 그러잖아요. 예, 기분으로는 끊고 싶은 자리입니다. 이게. 상대가 안 받았기 때문에. 네. 뭐 늘고 이렇게 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창하구 구단이 또 다시 이쪽을 가지 않을까. 발 빠르게 지금 두려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창호 구단과 창하구 구단 올해 이미 3판의 대국을 했고요. 4번째 대결입니다. 이창호 구단도 동시대 프로 기사들보다는 굉장히 그 좀 부유한 집안에서 좀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둑을 배울 때 그냥 바둑만 전념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그게 창하구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 창하구 구단과 이제 동시대에 네. 유명한 기사가 이제 육소룡이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는 네. 다들 어려웠어요, 집안이. 그때는 안 어려운 집이 없으니까 중국에서요, 중국도. 근데 창하구 구단은 좀 달랐어요. 예, 좀 달라서 저희가 이제 그 신의 대항전을 하러 이제 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참 그 못 살 때인데 창하구 구단은 유일하게 양복을 입고 나왔었어요. 아, 그 다른 기사들은 네. 그 전부 그 추리닝 비슷한 걸 입고 나왔는데요. 네. 예, 중국이 이제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 대회 이런 그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보통 때 바둑 시합하면 다 추리닝 입고 나옵니다. 네. 예, 거의 뭐 세계 대회든 뭐 국내 대회든 대부분 추리닝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창하구 구단만 당시에 그 양복을 입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창하구 구단은 그런 젠틀한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 미남 기사로 또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뭐 풍채가 좋다고 하긴 좀 그런데 나이가 좀 아직 어리니까 네. 이게 그 몸이 좋았어요. 네. 예, 이렇게 몸이 좋았고 딱 봐도 이게 부잣집 아들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열 살 때 프로가 됐으니까요. 두 기사가 맞아.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아마 맞습니다. 창하구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하고 그 입단 연도가 같아요. 아, 네. 예. 이창호 구단이 86년에 프로가 됐는데 네. 창하구 구단이 86년에 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프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은영 구단 다음으로 이창호 구단이 그 기록을 깬 그 다음 기록입니다. 네. 다음 기록인데 창하구 구단은 4학년 때 프로가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한중의 라이벌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공통점이 많아요. 그 입단 연도도 비슷하죠. 그 이세돌 구단이나 구리 구단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천재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뭔가 어떤 네. 그런 그 올라가는 과정이 네. 좀 흡사합니다. 요 두 기사는 그런 것도 이렇게 닮은 점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저도 그런 것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이 있네요. 네.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10번기를 할 때 구리 구단이 나중에 시니어 기사가 돼서도 이세돌 구단과 이렇게 대국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이 이렇게 대국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아요. 네. 지금은 사실 좀 이 두 기사가 뭐 10번기를 한다고 하면은 흥행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사실은. 네. 예, 뭐
아직 지금 뭐 두 기사는 활동 중인 기사니까요. 네. 예. 근데 지금 10번기라면 누가 이길지 참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재밌는 상황에 두 기사입니다. 사실은. 네. 예. 아마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아마 두 기사가 실력이 가장 비슷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 지금까지 프로 뭐 맞붙으면서 두 기사가 네. 맞붙으면서 가장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우, 그거를 둬요. 야, 이창호단 이 뜻은 뭐냐면요. 여기를 끊으면 혹시 이걸 둘까봐 그런 것 같아요. 예. 요거 후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악수라고 해서 안 네. 두는 건데 이건 좀 노골적으로 놓습니다. 이제 끊어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창호 구단 바둑에서는 잘 안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 수는. 야, 저건 진짜 그야말로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드는 수라고 하는데 진짜 예, 노골적으로 놓습니다. 예, 노골적으로. 야. 정말 기사들끼리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솔직하게, 뭐 네. 촌스럽게. 촌스럽게 좀 예, 네. 촌티나게. 예. 그러니까 직설적이란 얘기입니다. 네. 예, 한마디로 해서. 참 현실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하나 젖혀두고 지금 당장 패 모양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냥 근데 그걸 왜 젖혔을까요? 그걸 언제든지 젖히면 무조건 패인데 나중에 다르게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거기를 해두고 손 빼면은 저게 어떨 때 저게 득이 되는 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호구 치진 않겠죠, 설마 이 상황에서. 네. 너무 빨라요, 지금 호구 치기엔. 호구 치면 패도 안 할 겁니다, 이창호 구단이. 아마 다른 데 손 뺄 겁니다. 아, 모양을 넓게 만들어 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놓은 거죠? 요즘은 중국 바둑에서 뭐 90후 이렇게 세대에 후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육소룡 이런 네. 말이 있었잖아요. 육소룡의 창원 구단도 포함이 되었었죠. 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육소룡 중에 주장이죠. 가장 예, 뛰어났었나요? 가장 뛰어났죠, 그 중에서. 육소룡의 또 육소룡 저희가 중에 알만한 기사가 또 누가 있었을까요? 육소룡 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가장 많았던 기사는 샤오웨이강 구단이에요. 샤오웨이강 소이강이라고 하죠. 예, 네. 샤오웨이강 구단인데 이제 그 샤오웨이강 구단은 국내 타이틀 우승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타이틀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고요. 네. 나이는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 73년생입니다. 창하오 구단은 76년생이고요. 네. 샤오웨이강 구단은 지금 현재 이제 중국 기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이 프로 선수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뭐 사실상 은퇴죠. 시합을 네.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은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체육협회에서 일을 합니다. 네.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유명한 기사는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일을 하고 네. 또 이제 베이징에 있는 이제 중국 기원 안에 있는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이제 성적이 부진했던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지역 자기 고향 그 체육국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예. 공무원 생활을 하죠. 네. 한마디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과 이제 뜻이 안 맞는 기사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바둑 도장이라든지 이제 후진 양성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런데 육소령 중에서는 샤오웨이강 구단하고 이제 유징이라고 75년생인데요. 유징 이 두 기사가 중국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이제 그 외사부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외사부가 이제 우리 치면 이제 국제팀 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샤오웨이강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팀을 총괄하는 네. 국내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바둑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송아지 삼총사, 토끼, 토끼 트리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바둑은 꼭 나이로만 이렇게 구분짓지는 않나 봐요. 그 육소룡들이 네. 왜 그 그룹이 됐냐면 네. 다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 뭐 10대 때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다 초등학교 때 다 프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특별히 관리했던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 국가대표 팀에서. 네.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중국 그 기원이 아주 그냥 특별히 키웠던 기사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뛰어났고요. 실제로 그 육소룡이 이창호 구단에게만 못 이겼지 우리 기사들 뭐 대다수의 기사들보다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예. 뭐 저희 또래니까 뭐 제가 제일 잘 아는데요. 네. 저희 또래보다는 성적이 좋았어요. 한마디로. 네. 그리고 이제 이창호 구단을 못 이겼을 뿐이에요. 사실 네. 육소룡들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육소룡들이 또 반대로 중국 팬들에게는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창호 구단은 모양을 넓게 키워가고 이창호 구단은 정말 현실적으로 신뢰를 차지하고 있네요. 내려 빠진 한 수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한 수였어요. 네. 좀 대단한 한 수입니다. 맞출 수가 없는 한 수입니다. 그 이제 육소룡이 이제 제가 이제 두 명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샤오웨이강이 가장 나이가 많고요. 73년생이고요. 네. 그 뒤가 이제 이 류징이 75년생입니다. 네. 류징 그리고 이제 저우허양이라고 이제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네. 주학양이라고 이제 한자는 써 있는데 저우허양 선수가 76년생이고요. 창하오 구단이 76년생이에요. 이렇게 이제 둘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대회 우승까지 했던 러시아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네. IQ 160이라고 아주 네. 알려진 선수죠. 러시아 선수는 그 중국에서 그 정말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어릴 때 그 IQ 테스트를 진지하게 했답니다. 아주 진지하게 했는데 160이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천재란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빨리 둬가지고 네. 사실 너무 빨리 둬가지고 그걸 다 까먹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세계대 우승은 했어요. 또 육소룡 이후에는 또 어떤 그룹들이 있었나요? 이제 육소룡 다음에 이제 10소호라 그러죠. 또 10명의 또 작은 호랑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소표까지 나오고 했죠. 10소호 중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구리, 콩제 이런 네. 기사들입니다. 이제 소표로 내려오면은 이제 후야오이 이런 세대로 또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육소룡들은 이제 특별히 중국에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멘토를 지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 전에 가르친 게 아니고 프로가 된 다음에 아예 멘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자로 들어가라. 네. 아예 그냥 중국교에서 그냥 스승의 연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이번에 대회에 같이 나온 네이핑 구단하고 마샤오춘 구단입니다. 그래서 네. 네이핑 구단이 더 좀 그러니까 네이핑 구단한테 4명을 제자를 보내주고요. 마샤오춘 구단한테 2명의 제자를 붙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릴 때부터 키운 게 아니고 프로가 된 다음에 이제 전담에서 이제 마크에서 전담 마크에서 이제 뭔가 바둑 이외에 뭐 정신적인 훈련도 좀 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게 했는데요. 마샤오춘 구단의 제자가 이제 샤오웨이강 그리고 저우어양 두 기사고요. 네.
나머지 4명의 뭐 창하오를 비롯해서 나머지 4명의 기사가 그 네이핑 구단이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고 이제 성인이 돼서 네. 프로가 된 그래서 이후에요. 이제 프로가 돼서 맺어져서 그런지 네. 선생님을 더 무서워해요. 예. 어릴 때부터 이게 선생님은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세상 물정 안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맞이하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네이핑 구단 앞에서 조심합니다, 이 기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강제로 선생님을 지정해 준 거죠, 한국견에서. 네. 너는 좀 될 것 같으니까 너하고는 좋은 연구단 제자로 들어가. 그리고 너하고는 저기 유창혁 구단 제자 해라. 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창호 구단하고 지금 창하오 구단은 조은영 구단과 네이핑 구단의 대리전인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래서 더 얘기거리가 많았죠. 스승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또 세계 쟁패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이핑 구단과 조은영 구단은 끊임없이 라이벌 관계였었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도 네. 바둑에서는 그 전수한다는 의미를 많이 쓰거든요. 네. 자기의 기술을 전수한다는 의미도 많이 쓰고 기술뿐만 아니고 이제 정신적인 면도 많이 전수하니까요. 그래서 제자를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나도 정말 뛰어난 제자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걸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스승들이 제자가 자기를 이길 때 좋아합니다. 예,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네. 굉장히 좋아해요, 바둑은.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제자를 받지 않은 유명한 기사가 서봉수 구단이에요. 서봉수 구단만 제자를 안 받았어요. 네. 이창호 구단도 요즘은 제자를 받을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아마 조만간 이창호 구단의 제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은 아마 제자를 키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맞아야죠. 네. 한때 이세돌 구단이 이제 신민준 선수를 이제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예, 소식에 그게 이제 특이한 좀- 케이스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세돌 구단이 신민준 선수를 그 제자로 맞은 거는 약간 중국식입니다. 프로가 네. 된 다음에 제자를 네. 만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육소룡이 지금 그 네이핑 구단하고 마시아우춘 구단의 제자가 된 거랑 비슷합니다. 그 네.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그 개념에서는 없는 거죠. 예. 처음부터 이제 가르쳐가지고 프로가 돼서 자기 제자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프로가 된 사람을 제자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네.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또 그 룰을 약간 깼어요. 예. 네. 이세돌 구단은 제자가 한 명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네이핑 구단이 이 프로가 된 이 후배를 제자로 이제 맞았었는데 실제로 네이핑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네이핑 구단이 이제 차린 거고요. 네. 그 도장을 본인이 이제 그건 사업체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 본인이 도장을 차린 건데 네이핑 구단은 처음부터 제자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예. 그 자기의 이름으로 도장을 차린 개념이고 네. 그 도장의 그 사범들이 다 자기 프로 기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 다 프로 기사들을 이제 해서 운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도장 출신이 대부분이 지금은 네이핑 도장의 사범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다른 의미가 있겠네요. 2016 한중 단체 명인전 3라운드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빅매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6 한중 바둑 단체 대항전 최종 라운드입니다. 이제 중국 기사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중에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석에서 저희 한국 기사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유명한 기사의 제자들이 또 유명한 기사가 된 케이스가 몇 명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기사들은 이제 다 아실 거고요. 이제 제가 네이핑 구단하고 마샤오춘 구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쿵제도 유명하잖아요. 예, 네. 쿵제도 굉장히 유명한 기사잖아요. 근데 쿵제는 그 선생님이 류샤오강입니다. 그 유소강이라고 하죠. 류샤오강 구단의 제자예요. 네, 제자인데 요 기사들이 이제 다들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 중에서 가장 재테크에 밝은 사람이 류샤오강 구단입니다. 류샤오강 구단은 중국의 지금 프로 기사 중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부동산 재벌입니다. 네. 부동산 재벌인데 쿵제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다고요. 뭐 상금을 받으면 여기를 투자해라. 그리고 너 네. 하면 여기를 투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려줬대요. 네. 근데 그걸 또 쿵제가 말을 잘 들어가지고 다 따라했답니다. 오. 전부 따라했다. 그거 쉽지 않은데. 네, 네. 쉽지 않은데 다 따라했대요. 네. 그래서 쿵제가 부자예요. 네, 엄청난 부자예요. 네. 근데 구리는 전부 그걸 갖다가 은행에다만 넣어놨대요. 네. 그냥 상금을 가슴 벌면 아픈 은행에 이야기네요. 넣어놓고, 네. 상금을 벌면 은행을 넣어놓고.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구리 구단이 결혼을 하려고 네. 집을 사려고 가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쿵제가 사는 거예요. 네, 쿵제가 사는 건데 네. 쿵제는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구리 구단하고 비교하면은 레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구리 구단은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집 한 칸을 샀고, 예, 자기가 세계 대회 우승 7개 한 걸 거기다 다 넣었대요. 예, 워낙 집값이 비싸가지고 네. 그랬대요. 근데 쿵제는 옛날에 국내 타이틀 차지 하나 한 걸로 그 집을 샀었답니다.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을 잘 만났다고. 예, 예, 이렇게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또 그 얘기가 왜 또 앞에가 버전이 더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이핑 구단이 또 규제입니다. 예, 재테크에. 그래서 네이핑 구단의 제자들은 다 잘 사는데 마샤오춘 구단의 제자들은 다 못 살아요. 지금은 이제 북경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네, 베이징이 너무 비싸서 이제 네.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기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가슴이 아픈 게 나중에 한참 오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구리 구단이 네. 그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그러니까 타이틀을 차지했던 기사 중에서 가장 집을 늦게 산 기사가 구리 구단인데요. 다 네. 은행에만 저금을 했대요. 이렇게 그런 걸 잘 할 줄 뭐 오히려 그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바둑을 더 잘 쏠 수 있어요. 사실. 네. 구리 구단이 정말 가장 비쌀 때 샀다 그러죠. 아파트를. 거기에 이제 후야오이, 치우진 이런 기사들도 정말 빨리 샀대요. 네, 그런데 그 기사들하고 이제 구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그게 몇 년 전 이야기니까 뭐 지금 좀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바둑을 잘 두는 거죠. 네.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구리 구단이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이렇게 많았으면 바둑 잘 뒀겠어요, 사실. 그렇게 위로해 줘야죠, 구리 구단한테. 자, 지금 이제 돌들이 날아다닙니다. 지금 흙 모양을 좀 부술 생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둔 이 이창호 구단의 이 수법이 참 특이하죠. 돌보다 위에 이렇게 두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바둑에서는. 밑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창호 구단이
이런 수법을 두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창호 구단 바둑에선 이런 식의 네. 행만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요즘 바둑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옛날의 바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자기가 잘 할 때 그때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기사도 네.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 응답하라 드라마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주인공이 이창호 구단을 캐릭터화했잖아요. 네. 아,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한 가지 바둑만 파고 들더라고요. 약간 좀 드라마여서 그런지 더 약간 좀 과장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데 정말 이 바둑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약간 좀 어수룩하고요.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이거 네. 한 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네. 어제 얘기를 해드렸었나요? 이창호 구단 집 찾아갔을 때 얘기. 네. 그 다음 네.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너무 길어가지고 하다가 말았죠. 제가. 네네. 할머니 밥 얻어먹은 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집에 갔더니 신기하잖아요. 이창호 구단은 어떻게 하고 살까. 네. 그리고 책은 바둑책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을까. 뭐 이런 네. 거 궁금하잖아요. 처음 갔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알려진 걸로는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고 새벽까지 바둑돌을 두들기고 네. 뭐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바둑책도 저는 많을 줄 알고 갔더니 바둑책이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바둑책보다 10분의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바둑책을 숨겨놨나 제가 오니까. 네. 그래서 숨겨놨나 도대체 아니면 서재가 따로 있나 이 집에는. 아, 네. 집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때도 한 40평대 아파트에 살았으니까요. 이창호 구단이. 그래가지고 형 책은 어디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네. 책은 어디다 놨어요?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책이. 왜 책이 없냐 그랬더니 내가 책 살 기회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책 살 기회가 없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국수님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조은영 구단이. 아, 네. 조은영 구단이 정말 책이 많습니다. 예, 네. 조은영 구단은 일본에서도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그 일본 원서들도 굉장히 많아서 책이 많아요. 네. 또 더군다나 한국에 돌아와서도 일본에서 계속 잡지라든지 이런 걸 보내줬기 때문에 네. 정말 많습니다. 조은영 구단은 책이. 그러니까 선생님네 있는 책 다 보고 오니까 뭐 굳이 내가 책이 뭐가 필요 있냐.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책 많은 데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집에 있는 책을 다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볼 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책을 다 본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번 이제 감탄을 한번 했고요. 네. 거기서 일단 또 한번 존경하는 눈빛을 한번 때려줬죠 제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이제 써야 되니까 신수신형을 써야 되니까 이창호 신수신형을 써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형태를 다 만들어 갔어요. 이걸 해야 된다 우리는. 네. 이게 일본 신수신형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쫙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네. 어떤 한 형태를 제가 만드는데 갑자기 책 써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돌을 갖다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요건 밑에 있어야죠. 이쪽 돌만 보세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중국식이죠? 중국식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중국식 여기 3개 놔두니까 여기 백은 한 2개 있어야 되겠죠, 여기? 네. 우리? 그럼 5수 놔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쑥 바둑판에다 돌을 쓱 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흙이 중국식이 몇 집 정도 돼 보이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무슨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도대체 의도를 몰라가지고 제가 네. 지금 쓰자는 책을 안 쓰고 네. 엉뚱한 걸 하니까 제가 아니 이거 중국식이 몇 집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랬더니 네. 그래? 야 이게 21집보다는 많아 보이냐 적어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지금 알파고는 알까요? 아니, 당연히 네. 21집보다 많아 보이지 않아요? 돌 3개나 놔뒀는데? 네. 그랬더니 한 얘기가 야 덤이 6집 반이니까 한 수의 가치가 6집 반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19집 반 아니냐. 근데 이게 21집이 넘으면 네. 6집 반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돌의 한 수의 가치가 몇 집이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연구하나? 그런 것까지 연구해야 되나 이러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요거만 보면은 무조건 나는 30집은 돼 보인다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야 그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그거는 요렇게 있고 이쪽에 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게 위력이 그렇게 돼 보이지만 여기랑 이렇게 돌이 이렇게 만약 있다고 한번 쳐보라 이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가치가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네. 요 돌이 만약 없으면 이쪽에 흙의 가치가 더 크지만 네. 이쪽에 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30집 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한 수의 가치가 6집 반이라고 친다고 하면 네. 21집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어. 21집이 그래서 그렇게도 연구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세상에. 네. 그래서 야 이게 대가가 되려면 저렇게 연구해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도 혼자 3연성을 깔아놓고 야 이게 화인 몇 집일까? 그러니까 이창호 흉내내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괜히 그냥 그 얘기 들어가지고 시간만 낭비한 적이 좀 있습니다. 아, 이창호 단만 굉장히- 알만한 얘기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날 사실 해야 될 건 못하고 그 얘기만 이제 듣다 왔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으니까 일주일에 네. 이제 다시 갔더니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바둑판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형태다 만약 치면 그냥 간단하게 해서 뭐 이형태는 아닙니다. 신수시 형이니까 쥐인데 지금 이형태다 놓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지 이제 변화도를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창호 단이. 네. 그랬더니 이창호 단이 꼭 바둑 공부할 때 TV를 켜놔요. TV를 보면서 바둑 공부를 해요. 그냥 조용한 정적에서 안 합니다 절대 이창호다. 그렇게 의외네요. 생각하시면은 네. 착각이시고요. 꼭 텔레비전을 켜놔요. 예능 프로그램 특히. 굉장히 예, 의외인데요. 그러면 네. 갑자기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길 놓는데 여기 다음 수 어떻게 둬야 돼요? 그러면은 한참 바둑판을 한 1분 정도 쳐다보다가 텔레비전을 봐요. 머리 식히는 예, 거예요? 그 텔레비전 보면서 또 웃어요. 예능 네. 프로그램이니까. 네. 깔깔깔깔거리면서 이제 웃다가 다시 봐요? 다시 봐요. 네. 그러다가 그럼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서 이제 뭐 가려. 네. 이렇게 두면 되지 않나? 뭐 이래요. 그러면 난 이렇게 저는 이제 급하니까. 네. 그럼 이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좀 쳐다보다가 또 방송도 좀 보다가 네. 뭐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좀 그러니까 특이합니다. 그런 네. 공부법이.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요. 근데 오래 걸려요. 되게. 아. 바로바로 답을 안 주니까 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네. 그렇게는 안 해요 절대. 신중해요 뭐든지. 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꼭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면 당연히 용변 보고 오는 줄 알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보면 네. 손을 씻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손 씻는데. 한참 씻고 있어요. 네. 그냥 한번 씻고 그 다음에 비누칠해서 한번 또 씻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씻고. 그러니까 행동은 하고 있는데 네. 머릿속에서는 온통 바둑 생각인 거예요? 계속 그리고 세수도 한번 해주고 네. 세수도 한번 해주고 닦았다가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세수하고. 네. 화장실 가면 보통 한 20분은 기본. 예. 그리고 이제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다둥이 또 다시 해요. 다시 화장실 가요 또. 그리고 또 한참 걸려요. 또 손 씻고 와요 다시. 네. 그게 제가 여태껏 봤던 이창호 구단의 모습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거예요. 약간 그때 그래가지고 결벽증 같은 게 있나 이 사람이? 네.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이창호 구단이 방송대구 갈 때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뭐 약간 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면 항상 손 씻고 얼굴 세수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네. 뭐 그러고 하여튼 좀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뭘 할 때는 네. TV 켜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은 그게 적응이 되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약간 그게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돼요. 저희들 바둑 공부할 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TV 끄던데요. TV 끄죠 보통. 네, 아니, 공부하는데 끄죠. 무슨 TV 네. 켜놓고 하냐고 다 그러잖아요. 다.
이창호 구단은 좀 그렇고요. 네. 그 점이 약간 특이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진짜 바둑 수를 푸는 데에 보통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요즘 기사들 그렇게 포석 연구 안 하죠? 하나요? 아니,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방법인 것 왜냐면 같은데.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도 그렇게 저를 가르치지 않았고 네. 저 역시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아마 제자를 받으면 그 제자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 중국식 포석이 몇 집일지 과연 알파고는 알까? 근데 그게 이제 20년 전 얘기라서 네. 이제 그때는 한 수의 가치가 몇 집이냐 그게 이렇게 크게 느낌이 안 왔는데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이 참 지금 그 생각하면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6집 반을 3개를 놓으면 네. 19집 반이지 않습니까? 네. 더 곱하면요. 근데 지금 중국은 7집 반을 하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중국은 22.5집이 되는 건가요? 세 수를 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21집이 뭔가 딱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딱 그 중간으로요? 예. 이게 대가들이 뭔가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면 이 보통 사람들은 막 그걸 이제 뜻을 갖다가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졌을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이걸 그냥 깊이 생각하려고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세돌 구단의 아내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드라마를 한창 보고 있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바둑판에 막 무언가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약간 이 천재들의 좀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이세돌 구단은 약간 이창호 구단하고는 또 다른데요. 이게 네.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이세돌 구단은 본인이 굉장히 궁금한 바둑이라든지 네. 그 바둑이 뭔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꼭 현장에 갑니다. 아, 예. 현장에 가서 직접 보려 그래요, 그걸. 기보로 보려고 안 해요. 보통 그 프로 선수들은 현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 다 그 기록을 보고 그냥 연구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이세돌 구단은 특이하게 현장에 가서 그걸 보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세돌 구단이 한국교원에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나오는 거는 뭔가 자기가 바둑을 볼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둑을 보려고 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그리고 조은영 구단은 기보를 안 놔봅니다. 네. 그냥 안 놔보고 그냥 눈으로 봐요. 기보 용지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것 때문에 졌네? 끝. 그리고 다 외워요. 조은영 구단은 그냥 보통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천재구나. 딱 그거 같아요. 이사가 딱 차트 보고. 예, 그렇죠. 예, 차트 보고 그냥 뭐 병명 집어내는 거랑 똑같은 네. 건데요. 뭐 여기가 뭐 문제구만 뭐 이런 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은영 구단은 그냥 옆에서 누가 봐도 아, 천재다. 정말. 그냥 이렇게 쓱 하나 보고 그냥 음악으로 치면 진짜 악보 한 장 이렇게 봤는데 바로 다 외워가지고 연주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은 제가 이창호 구단하고 이제 스토리가 몇 개가 있는데 이창호 구단이 언젠가 저한테 이제 사카다 구단의 전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그 프로가 된 이후의 기보들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걸 원본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인데요. 제가 프로 된 기념으로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책이에요, 사실. 근데 이창호 구단이 저한테 쓰고 오더니 한 번은 야, 송룡아, 너 사카다 전집 있다며? 그러는 거예요. 있어. 그랬더니 야, 그거 나 좀 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거 내가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책인데 그걸 그냥 빌려줘요. 그랬더니 네. 아, 돈은 낼게.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얼마 낼 건데? 그랬더니 한 얘기가 이거 옛날 얘기라 굉장히 그 돈의 가치가 지금하고 좀 달라요. 네. 그게 이제 총 12권짜리입니다. 전집이. 아, 예, 네. 한 권에 200국 정도씩 수록돼 있어요. 사카다 구단에 한 1,500국 정도가 수록돼 있는 건데 굉장히 귀한 예, 책이네요. 귀한 책입니다, 그 네. 그거는 이제 한정판이라 그래가지고
책 자체도 1000권밖에 안 찍은 책이에요. 딱. 아, 네. 저희 아버지 6개월 월급을 주고 산 책이에요. 당시. 와. 엄청나게 비싼 책이에요. 네. 이창호단이 얼마 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네. 이 정도면 엄청 큰 돈이겠지 그러고 원빈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권당 200원, 2만 원씩면 내가 빌려줄게 그랬어요. 네. 그때 이창호단이 그냥 지갑에서 바로 꺼내고 돈을 바로 주는 거예요. 오, 네. 아, 제가 그 책을 안 빌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하나 제가 추억입니다. 그래서 24만 원 받고 좋다고 제가. 그때 짜장면이 1,500원일 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큰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창호단은 그 24만 원 갖고 제가 볼 때 한 24억 원 벌었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그 책을 본 다음에 제가 그 책을 5번 봤던 기억나요. 이창호 구단이 본 책이니까 이건 꼭 봐야 되는 네.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5번을 네. 정독하면서 봤던 기억나요. 김송영 구단도 보셨네요. 아니, 제가 산 책이라 반응이 봐야죠. 네. 제가 얼마 주고 산 책인데요. 저희 아버지 월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책인데 당연히 봤죠. 그래서 저는 이창호 구단하고 책이랑 얽힌 얘기는 그런 얘기는 좀 있어요. 그런 얘기 있고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그 책은 아마 조은영 구단 집에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빌렸었겠죠. 네. 한 25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네.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최구봉 구단도 굉장히 책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조은영 구단의 이 책을 이창호 구단이 다 봤던 것처럼 박용훈 구단도 그 책을 다 봤을까요? 박용훈 구단은요. 네. 박용훈 구단도 천재죠. 그래서 박용훈 구단은 천재면서도 정말 노력한데요. 노력형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 그 노력이 천재가 노력이 더 제가 볼 땐 더 대단한 겁니다. 그 천재성보다 제가 볼 때 박용훈 구단은 아마 기보를 놔보는 걸로는 그러니까 종이로 돼 있는 사람의 그 바둑이 적혀 있는 그 기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놔본 사람일 겁니다. 저는 그걸 거의 장담할 수가 있어요. 네. 유치원 때 박용훈 구단이 종로에 있는 그 바둑을 배우러 당시에 오는데 유치원 때예요. 7살 때. 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집은 이제 저기 가양동에 사는데 멀어요. 집은. 굉장히 네. 멀은데. 꼭 택시를 타고 와요. 바둑을 배우러 오는데. 물론 뭐 집도 잘 살았지만 그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지하철 안 타고 택시 타고 오냐 그랬더니 저희는 신기하니까 저희는 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7살짜리 박영훈은 택시를 타고 다니니까 네. 기분도 안 좋고 솔직히 그래서 너는 왜 택시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네. 한 얘기가 오늘은 12시간 공부했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절대 12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시를 갖다가 조금 더 빨리 타니까 12시간 20분 공부했습니다. 그게 7살짜리 아이가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진짜 그렇게 공부를. 그 시간을 그럼 뭘 했냐? 전부 기본화 보는 거예요. 네, 기본화 보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예. 그 제족이라고. 예, 정말 박영훈 구단은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걸 좋아하는 기사들은 많은데 바둑책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기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예. 아마추어 팬 여러분들도 바둑을 두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바둑책을 많이 보는 걸 좋아하시진 않잖아요. 프로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책을 많이 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 다 예. 똑같군요. 네. 근데 박영훈 구단은 정말 어릴 때 특이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따라한 기사가 한 명 있어요. 뭐 김영훈 씨가 잘하는 기사입니다. 그 박정상 구단이라고. 아주 그걸 따라하려고 이제 했는데 박정상 구단도 정말 그 어릴 때는 그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박영훈 구단 못지않아요. 네. 근데 박정상 구단은 박영훈 구단 때문에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송태곤 구단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송태곤 구단한테 어릴 때 9점 놓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송태훈 구단이 어린데 송태훈 구단이 9점을 접고 뒀어요. 박정상 구단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네.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애가 이제 자기보다 훨씬 잘 두니까. 네.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예, 송태훈 구단 이기려고. 아무래도 또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게 더 심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탄력받잖아요. 네. 그래서 박영 구단하고 이제 이런 내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떤 내기를 했냐면 기보를 누가 한 번을 이렇게 싹 놔요. 네. 요즘 기보가 아니고 옛날 기보를.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둬서 아, 예, 네. 누가 몇 집을 이겼다. 네. 이것까지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 두 기사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혜원 씨는 결혼 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둑 얘기 좀 할까요? 제가 바둑 얘기를 너무 안 했는데 지금 밀었는데 저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데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얘기로 지금 빠졌는데 지금 너무 이거 아니면 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여기서 생각을 이거 좀 민담에 하네요. 지금 왜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보통 이렇게 어깨를 짚고 나서 손을 빼는 경우는 없죠. 없죠. 네. 지금 제가 그리고 나서 여기를 두려고 그러나요? 그럼 이게 무슨 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교환이 뭔 득이 있는 겁니까? 네. 너무 뻔해 보이는 데서 지금 안 둬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좀 샜습니다. 네. 어깨를 짚고 다음 행마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역시 라이벌 대결답게 빠르게 바둑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네, 한 수 한 수 신중합니다. 한중 단체 명인전 3라운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